종합뉴스. (10월 22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강산에서 진행 중인 20차 이산가족 상봉은 오늘 오전 작별 상봉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1차 상봉을 마무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 오자회동을 벌입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가 중점 의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 예산 줄이기에 반발해 다음 주 26일부터 집단 휴원에 들어갑니다.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켰지만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금강산에서 진행 중인 20차 이산가족 상봉은 오늘 오전 작별 상봉을 끝으로 2박 3일의 1차 상봉을 마무리합니다. 양측 가족들은 작별 상봉 전까지 이틀간 총 5번 10시간의 상봉을 가졌습니다. 2차 상봉은 24일부터 진행되며 1차 상봉과 달리 북측의 주최로 진행되는 형식이고 양측 가족들에게 북측이 제공하는 식사와 간식 등이 제공됩니다. 우리 측에서는 90가족이 165명의 동반 가족과 함께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오자회동이 오늘 열립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청와대 오자회동에서 노동개혁과 한중 FTA, 예산안 처리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오자회동에서 민생 문제를 올려놓고 대화를 하겠다는 데는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교과서 논란 역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생과 닿아 있는 문제로 규정해 국정교과서 논란의 시비를 가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경환 경제부 총리의 취업 청탁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압수수색하고 직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최경환 부총리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지난 2013년 전직 인턴 황모 씨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입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공단 측이 황 씨의 서류 전형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당국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도쿄에서 안보 현안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위협과 동북아 정세 등도 공유될 예정입니다. 앞서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은 한국의 주권이 북한에 미치지 않을 수 있어 북한의 자위대가 진출할 때 우리 정부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는 29일 내려집니다. 쟁점은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고 수십 차례 폭행해 지난해 4월 초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시민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이 병장은 징역 35년으로 하 병장 등 3명도 징역 10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 예산 줄이기에 반발해 다음 주 26일부터 집단 휴원에 들어갑니다.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측은 정부가 영아반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국회 예산안에는 영아반 보육료가 동결돼 집단 휴원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전국 14,000여 곳의 민간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로 회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수는 70만 명에 달하며 연합회 측은 집단 휴원에 7,000곳 이상의 민간어린이집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켰지만은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8월 A모 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조 씨는 사랑해서 이루어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라며 상고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치 성인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처럼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에 당혹스럽다면서 계속해서 무죄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젖소고기를 유구고기로 허위 표시해 뷔페 식당 등의 납품에 수억 원을 벌어들인 축산물 판매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천 소재 우리축산대표 박모 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소고기를 가공했고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을 임의로 2년으로 연장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젖소고기에 지방을 주입해 만든 저가의 소고기 양념육을 스테이크 형태로 재가공하면서 원료와 함량을 유구소 채끝 100%로 허위 표시해 5억 6천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예멘 시아파 후티 반군이 발사한 포탄에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유엔의 군사행동 중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내전 속에 민간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멘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남서부 타이즈주의 타흐리르와 다보우에 가해진 로켓 포격으로 민간인 14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남서부 타이즈는 시아파 후티 반군과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알리 압둘레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의 민병대와 친정부 민병대의 교전이 격렬한 지역으로 최근 수백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 재고 증가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09달러, 2.4% 내린 배럴당 45.2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런던 선물 시장의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85센트, 1.8% 떨어진 배럴당 47.8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3일 연속 약세장을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아우디 고객들이 처음으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아우디 차량 소유자 모임인 아우디 오너와 아우디인 코리아 소속 회원 100여 명은 지난 21일 국내 판매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폭스바겐 그룹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고객들이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주고 살 이유가 없었다며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폭스바겐과 함께 일부 아우디 소유자가 집단 소송을 한 일은 있었지만 아우디 소유자만 모여 대규모 소송에 나선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오는 28일 유료 서비스 유튜브 레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레드의 월 이용료는 9.99달러, 약 11,000원 정도이며 회원이 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유튜브의 독점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독점 콘텐츠는 일정 기간 레드 회원만 볼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일반 회원도 볼 수 있도록 무료로 풀립니다. 레드 회원은 또 유튜브 비디오를 광고 없이 볼 수 있으며 비디오를 내려받아 오프라인으로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폐업과 도산 등으로 인한 실직자는 재작년 53만 4천 명에 이어 지난해 55만 2천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주요 기업이나 업종의 고용 동향을 수시 점검해 대량 실업 등 특이 동향을 포착하면 고용 위기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위기 업종에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되고 실업급여 연장, 전직이나 재취업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상당수가 생리 증상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결책으로 산부인과 내원보단 임시 방편인 약국에서의 진통제 구매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국내 25세에서 34세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리 관련 증상 인식 및 해결 방안 실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6%인 308명이 생리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이틀간의 논의를 거쳐 대전 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대전 선언문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규정하고 혁신을 위해서는 적정한 투자와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불필요한 중복 연구를 피하고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아우르는 포용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참가국들은 각 나라의 우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효능이 없는 한약을 불법 제조 유통해 100억 원 상당을 챙긴 제분업자와 의약품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무허가 제분소에서 효과가 없는 한약을 만들어 판매해온 혐의로 제분업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제분소에 의약품 제조를 의뢰한 한의사 윤모 씨 등 한의원장 55명과 제분업자 4명 등 총 5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제분업자인 김 씨는 1999년 6월부터 최근까지 환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을 만들어 3,500명에게 팔아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경자 화백이 최소 수개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화백의 딸 이혜선 씨가 지난 여름 유골함을 들고 서울시립미술관을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꽃과 여인의 화가로 불리는 천 화백은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후 거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 화백은 1998년 작품 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하고 뉴욕으로 떠난 후 8년여간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악 수준의 가을철 미세먼지가 찾아오면서 호흡기 건강 관련 제품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은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라간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마스크 판매량이 지난주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으나 강원도와 경상남북도는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9.1도, 습도는 58%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